할아버지가 2천억 원이 있으면 제가 사장 그만둡니다. 젊은 사장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주총회장은 웃음바다였습니다. 저를 보고 모두가 비웃었어요. 저 노인 미쳤나 봐. 1,000만 주? 거지가?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1,000만 주 전량 매도하세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핸드폰을 보던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순식간에 총회장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장 제이마스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행복과 건강,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도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재성입니다. 올해 83이에요. 주식 투자로 1조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큰 부자인 줄은요. 집에는 롤스로이스 방탄차가 있어요. 행사 때나 타는 차입니다. 김 기사와 함께 움직이죠. 하지만 평소엔 25년 된 프라이드를 탑니다.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옷도 오래된 것들을 입어요. 생활비를 아낍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게 싫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1962년이었어요. 첫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첫 월급 때 부모님께 내복을 선물했습니다. 그게 제가 월급으로 쓴 전부였어요. 그 후론 월급에서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주식으로 들어갔어요. 배당금이 나오기 전까진 정말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장사도 했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했어요. 거기서 나온 돈도 대부분 주식에 넣었습니다. 배당금으로 쌀을 사고 밥을 해 먹었어요. 제 투자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했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에만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1위가 바뀔 때마다 제 돈도 옮겨갔어요. 1960년대엔 조흥은행이었습니다. 1970년대엔 대한항공과 포항제철이었어요. 1980년대엔 한국전력공사였습니다. 1990년대엔 현대자동차였어요. 저는 1990년부터 2000년 11월까지 현대자동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삼성전자가 시총 1위가 됐어요. 모든 현대자동차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샀어요.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0년 11월에 5천만 원을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은 약 250배 올랐어요. 배당금까지 합치면 300배 이상입니다. 5천만 원이 150억이 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IMF도 이겨냈어요. 코로나도 이겨냈습니다. 제 투자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40년 전 일입니다. 대학 동기 진수가 회사를 차렸어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친구의 비전을 봤어요.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엔 큰 돈이었어요. 친구는 감격했습니다. 재성아, 고맙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40배나 올랐어요.
제 투자금은 2천억이 됐습니다. 1,000만 주였어요. 지분의 50%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주주총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친구를 믿었으니까요. 경영엔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제외하곤 아무도 제 얼굴을 몰랐어요. 김재성이란 이름도 흔했습니다. 제가 대주주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전이었어요.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조용히 조문하고 돌아왔어요. 그 후로 회사가 걱정됐습니다. 투자금을 빼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2천억이 갑자기 빠지면 회사가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회사 자료들을 분석했어요.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업 방향이 궁금해졌어요. 새 사장의 마인드도 궁금했습니다. 주주총회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주주총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낡은 옷장을 열었어요. 눈앞에는 고급 정장이 색깔별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총회 장소에서 튀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안건에 대한 이야기와 사장의 마인드를 듣고 싶었죠. 가장 오래된 옷을 꺼냈습니다. 20년이 넘은 해진 회색 점퍼였어요. 바지도 낡았습니다. 운동화도 오래됐어요.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라 오래된 물건이 많았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아니, 초라한 노인이었죠. 김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혼자 다녀올게요. 김 기사가 놀랐습니다. 혼자요? 롤스로이스는? 아니요, 프라이드 타고 갈게요. 차고에서 프라이드를 꺼냈습니다. 25년 된 차였어요. 낡았지만 잘 달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름값을 아낍니다. 그래서 혼자 타고 다닐 때는 프라이드를 타고 다녀요. 여의도로 향했어요. 완벽한 소액 주주 같았습니다. 건물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관리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무뚝뚝한 말투였어요. 주주총회 참석하러 왔습니다. 관리인이 차를 훑어봤습니다. 프라이드요?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여긴 VIP 자리예요. 저기로 가세요. 손으로 멀리 가리켰습니다. 저 구석은 주차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곳은 특별한 분들 자리예요. 특별하다는 말에 강조가 들어갔어요. 프라이드는 특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주차를 못하면 차를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잔뜩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관리인이 앞으로 가라고 손짓했어요. 천천히 차를 움직였습니다. 멈추세요. 거기 아니에요. 다시 뒤로 가라고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했어요. 사람을 놀리는 거였습니다. 시간을 끌며 농락했어요. 결국 구석진 끝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 대세요. 저는 좀 더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이 건물주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한다는데 뭔 상관이에요? 허세였어요. 건물주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관리인이 코웃음 쳤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말끔했습니다. 저만 초라했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휘청거렸어요.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사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러더니 들릴락 말락 작게 욕을 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저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주주총회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갑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이 두둑했어요. 5만 원을 뽑았습니다. 이거 받고 집으로 가세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주식 몇 개나 들고 있어요? 대답하려고 했어요.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 주식 1개 사놓고 주주라고 떠드는 인간들. 목소리에 경멸이 가득했어요. 보면 가소롭고 구역질 나요. 저를 위아래로 다시 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안건 반대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5만 원 주면 갈 거 아니에요? 거지 취급이었습니다. 지금 드릴 테니 어서 가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남자의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뭐가 궁금해요? 주주니까 궁금하죠. 주주? 남자가 비웃었어요. 주식 몇 개 들고 주주래. 모욕은 더 심해졌습니다. 집에나 가 계세요.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려는데 남자가 저를 밀었습니다. 타지 마세요. 집으로 가라고요. 너무 무례했습니다. 저는 주주로서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남자를 밀치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남자도 따라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탔어요. 남자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엘리베이터 안이 불편했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마침내 주주총회 층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명부를 확인하는 곳이었어요. 여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주주세요? 네. 성함이 김재성입니다. 여직원이 컴퓨터를 봤어요. 김재성. 검색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왜 그러세요? 김재성이 19명이나 있네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직원이 명부를 훑었어요. 10주, 100주, 30주. 다 소액주주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50주, 200주. 넘기다가 귀찮았는지 마우스를 놓고 저를 봤습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다시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주나 10주 정도시겠죠? 단정하는 말투였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소란 피우지 마세요.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제가 소란을 피울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기셨어요. 삐딱하게. 이곳은 생긴 걸로 사람을 파악하나요? 이거 봐. 할아버지, 이런 걸 보고 삐딱하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따지고 드시잖아요. 너무 무례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장이었어요. 의자들이 빽빽했습니다.
뒤쪽 구석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다들 말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저만 누더기 같았습니다. 옆 사람이 저를 힐끗 봤어요. 코를 찡그렸습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드디어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단상에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사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가운데 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남자였어요. 사장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사장이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장이 인사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 보고가 시작됐어요. 매출, 영업이익, 사업계획. 듣고 있었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말만 가득했어요.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안건이 나왔어요. 임원 보수, 사업 확장, 자금 조달. 하나씩 통과됐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들 조용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사장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사장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업 확장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소액주주께서 무슨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1,000만 주를 가진 주주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사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게 웃었어요.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1,000만 주? 사장이 비서를 불렀어요. 저분한테 5만 원 드려. 방해하지 말고 나가시라고.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5만 원을 내밀었어요. 소액주주는 발언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불쾌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정중히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1,000만 주를 가졌습니다. 비서가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사장에게 돌아가 뭔가 말했습니다. 사장이 갑자기 웃었어요. 아주 크게요. 회의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저분 진짜로 1,000만 주가 있으시답니다.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1,000만 주 있으신 분.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100만 주밖에 없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지 같은 노인이 1,000만 주라니요. 모욕적이었어요. 사장이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1,000만 주가 있다면 제가 사장 옷 벗겠습니다.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제 인내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주식 전량을 빼겠다. 천천히 일어나 사장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사장은 개그 프로를 보듯 저를 보며 여전히 깔깔대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구식 핸드폰 좀 봐. 웃음이 더 커졌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비서님.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회의장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지금부터 우림테크 1,000만 주 전량 매도하세요. 네. 회장님, 1,000만 주를. 전량이요?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전량입니다. 시장 충격이 엄청날 텐데요. 괜찮아요. 며칠 걸리더라도
하한가를 가더라도 전량 매도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파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 노인 진짜 연극한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1000만 주 매도? 완전히 미쳤네. 망령 들린 거 아냐? 한 주주가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 정신병원 보내야 해. 사장이 보안팀을 불렀어요. 저 할아버지 내보내. 건장한 남자 둘이 저에게 다가와 저를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언을 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발언권을 줬습니다. 그러자 건장한 남자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1962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의장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첫 월급부터 한 푼도 쓰지 않고 주식에 넣었어요. 시가총액 1위 기업만 투자했습니다. 1960년대 조흥은행, 제일은행, 1970년대 대한항공, 1998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요. 몇몇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전 제 친구가 이 회사를 창업했을 때 50억을 투자했습니다. 40배 올라서 2천억이 됐죠. 1000만 주입니다. 연배 있는 주주 한 명이 뭔가 떠올랐는지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설마, 다른 이사가 속삭였습니다. 40년 전, 창업 초기 투자자,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를 믿었습니다. 분기보고서는 매번 확인했지만 한 번도 주총에 나온 적은 없었어요. 오늘 처음 왔는데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군요.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그만하고 나가요. 젊은 주주들이 비웃었어요. 연기 잘하네. 배우 하실걸. 그럴듯했어. 나 깜짝 놀랐네. 보안팀 2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이사가 핸드폰을 보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옆 이사가 물었어요. 얼마나? 지금 5%, 아니 7%, 마이너스 10%. 여러 주주가 동시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짜네. 대량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 이게 무슨, 누가 이렇게 팔아? 매물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15% 빠졌어. 20%다. 사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재무팀 비서가 급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명부를 다시 검색했어요. 김재성. 한 명씩 클릭했습니다. 10주, 100주, 30주. 페이지를 넘겼어요. 50주, 200주.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갑자기 비서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000만 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장이 소리쳤어요. 뭐야?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야? 명부에. 정말. 뭐가? 김재성. 1000만 주. 노트북을 사장에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사장이 화면을 보는 순간 굳었어요. 이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진짜. 1000만 주. 50% 지분.
대주주 한올로 이사가 중얼거렸어요. 그 전설이 김재성 회장님,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20% 빠졌어. 거래가 안 돼. 매수자가 없어. 하한가 간다. 핸드폰 알림음이 여기저기서 울렸습니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0%. 하한가. 사장이 휘청거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도 2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건넸어요. 비서가 명부와 대조했습니다. 이름, 일치, 주민번호, 일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본인, 맞습니다. 회의장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우리 회사 끝났어. 한 이사가 말했어요. 50% 지분이 빠지면 은행 대출 회수 들어올 거야. 거래처들도 돌아설 거고 주주들이 각자 핸드폰으로 매도를 시도했습니다. 매도가 안 돼. 하한가라 거래가 안 되잖아. 비명 같은 소리들이 울려 퍼졌어요.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용서를 구하시는 겁니까? 사장이 울먹였어요. 제발, 주식을. 다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밀칠 때는요.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만 원 던지며 거지 취급할 때는요. 죄송합니다. 회의장에서 1000만 주 있으면 사장 옷 벗겠다고 할 때는요. 사장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약속 지키세요. 사장이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뱉은 말은 지켜야 합니다. 사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몇 초 만에 100만 주 200억 중에서 30%인 60억 원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거기다 사장도 잘릴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내일도 모레도 하한가에서 전량을 계속 팔아버리면 사장은 60억만 손해보는 게 아니었어요. 알거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 기업을 4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를 믿고 한 번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왔는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회사가 됐더군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 없으면 무시하는 회사.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친구가 이런 회사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가려 했어요. 사장이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사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어요. 회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매도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될 겁니다. 며칠이 걸리든 한 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한 중년 남성 주주가 사장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당신이 회사 망쳤어. 보안팀이 막아섰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 여기 다 들어갔어요. 목이 쉰 목소리였어요. 3억이에요. 3억? 눈물을 흘렸습니다. 1억이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다른 주주가 소리쳤습니다. 저도요. 제 노후 자금 2억. 6천만 원 날아갔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어요. 제 아들 대학 등록금,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전 재산이. 한 노인이 사장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장을 가리켰어요. 당신이 책임져야 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사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한 여성 주주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대주주님께 사과해요. 무릎 꿇고 빌어요. 회사 살려달라고. 이사들끼리도 싸움이 시작됐어요. 한 이사가 다른 이사를 밀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사장이 저런 인간인 거. 왜 말리지 않았어? 밀린 이사가 소리쳤어요. 나만 알았어? 당신도 알았잖아. 같이 골프 치면서 웃고 떠들었으면서. 또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재무이사가 노트북을 들어 올렸어요. 지금 은행에서 연락 오고 있어요. 대출 만기 연장 거부. 즉시 상환 요구. 총무이사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협력사들도 난리예요. 거래 중단하겠답니다. 영업이사가 주저앉았어요. 우리 회사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한 젊은 주주가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보안팀이 막았습니다. 젊은 주주가 울부짖었어요. 결혼자금이었어요. 다음 달이 결혼식이에요. 이제 어떡해요? 약혼녀가 따라왔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 회의장 뒤편에서 한 주주가 일어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사장 해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박수가 터졌어요. 맞아. 해임이야. 저런 인간이 사장 자격이 있어? 당장 쫓아내.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닥쳐. 누군가 소리쳤어요. 지금 변명할 때야? 한올로 이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나이 든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장을 해임하자고요? 네, 당연하죠. 여러 주주가 소리쳤어요. 원로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사장을 쫓아내면 이 사태를 누가 수습합니까? 주주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새 사장을 뽑으면 되잖아요. 젊은 주주가 말했어요. 원로 이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하한가로 폭락하는 회사에, 대주주가 전량 매도 중인 회사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원로 이사가 사장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책임지고 수습하는 겁니다. 네. 여러 주주가 놀랐어요. 저 인간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원로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은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해임하고 도망가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해요.
다른 이사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주주님께 용서 빌게 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해야 합니다. 원로 이사가 사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당신,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었어요. 이 사태를 수습할 때까지 당신은 사장직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러나고 싶어요? 원로 이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럼 형사고소 당할 각오하세요. 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얼마든지 죄목 만들 수 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면 이 사태를 해결하세요. 대주주님께 무릎 꿇고 매도를 멈춰달라고 빌어요. 회사를 살리세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주주가 말했어요. 하지만 대주주님이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게 해야죠. 원로 이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사장 혼자가 아니라 이사진 전체가 함께요. 그리고 주주들을 받습니다. 주주대표 몇 분도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한 주주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점점 많은 주주가 자원했습니다. 원로 이사가 제지했어요.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5명만 대표로 가세요. 주주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5명이 정해졌어요. 평생 저축한 노인 1명, 결혼자금 날린 젊은이 1명, 노후자금 잃은 중년 여성 1명, 퇴직금 넣었던 50대 남성 1명, 자식 학비 넣었던 40대 아버지 1명. 원로 이사가 사장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사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당신이 할 일은 대주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매일, 거절당해도 쫓겨나도 매일 찾아가세요. 문전박대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원로 이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신 개인 재산 목록 제출하세요. 네. 만약 회사가 정말 망하면 당신 재산으로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사장이 떨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크게 대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로 이사가 다른 이사들을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이사진 모두에게 있습니다. 재산 목록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이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주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원로 이사가 답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대주주님의 마음이 돌아서시길. 회의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주주가 중얼거렸어요. 기도라도 해야겠네. 다른 주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사장이 비서를 받습니다. 대주주님 주소 아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원로 이사가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왜요? 대주주님이 너무 화나셨어요. 오늘은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세요.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들이 하나씩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모두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마이너스 30%. 숫자가 모두를 짓눌렀어요.
이사들도 하나씩 나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사장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텅 빈 회의장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끝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사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정장을 꺼냈어요. 가장 격식 있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얼굴도 부어 있었어요. 사장은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사들과 주주대표 5명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원로 이사가 말했어요. 차 3대가 움직였습니다. 대주주의 집으로 향했어요. 1시간을 달렸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높은 담장의 집이 보였습니다. 저기입니다. 비서가 가리켰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김 기사의 목소리였어요. 우림테크 이사진입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돌아가세요. 제발 한 번만. 회장님께서 안 만나신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제발 회장님께. 회장님은 안 계십니다. 김 기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외출하셨어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높이 떴어요. 김 기사가 나왔어요. 돌아가세요. 정말 안 계십니다. 사장이 애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회장님 오실 때까지. 김 기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은 오늘 안 들어오십니다. 할 수 없이 돌아가기로 했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어요. 직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못 만났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어요. 다시 대주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새벽 6시에 도착했어요. 대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7시에 김 기사가 나왔어요. 또 오셨군요. 왜 무릎을 꿇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김 기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나왔어요. 안 만나신답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도 오후까지 기다렸어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3연속 하한가였습니다. 넷째 날도 갔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4연속, 5연속 하한가였어요. 원래의 30% 수준이 됐습니다. 사장이 보유한 100만 주도 휴지 조각이 됐어요. 협력사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은행이 대출 회수를 통보했어요. 회사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재무팀 직원은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또 하한가예요. 사무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은 사무실을 나왔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뉴스에서 매일같이 우림테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림테크,
연속 하한가. 창업 투자자 오늘도 전량 매도 중. 회사 존폐 위기. 어떤 문제가 있기에?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어요.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장은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협력사 3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은행이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환 계획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사장은 또 대주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이사들은 회사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주주 대표들도 각자 생업이 있었어요. 사장 혼자 대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어요. 김 기사가 나왔습니다. 돌아가세요. 회장님은 안 만나십니다. 저는 여기서 죽어도 여기 있겠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해가 졌습니다. 밤이 됐어요. 사장은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11시가 넘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김 기사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만나주신답니다. 사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김 기사가 부축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제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회장님, 저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장을 보지 않았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엇을 용서하라는 겁니까? 사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어요. 제발, 회장님, 주식 매도를 멈춰 주십시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멈춰야 합니까? 회사가 망합니다. 그게 제 알바입니까? 차갑게 말했어요. 직원들이, 주주들이 그 사람들을 생각했어야죠. 저를 모욕할 때 사장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돌아가세요. 회장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오세요. 사장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세요.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김 기사가 부축해서 내보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장이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사장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 기사가 안내했어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 30%가 퇴사했고 협력사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은행도 대출 회수 통보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요일까지 상환 계획 내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주가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사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모은 돈 넣은 분들, 노후 자금, 결혼 자금, 학비 다 날아갔습니다. 사장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제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진수가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40년 전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였죠. 저는 친구를 믿었습니다. 당시에 파격적으로 50억을 투자했어요. 제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성실한 친구에게 투자한 겁니다. 그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똑같이 대했어요.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소액주주들도 존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회사를 1년 만에 망쳤어요.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무시했습니다. 그게 경영입니까? 그게 사장입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회사를 살리고 싶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사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장님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희 사퇴입니다. 저는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퇴하지 마세요. 네. 책임지고 은행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세요. 협력사들의 신뢰도 되찾으세요. 사장이 저를 멍하니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기업 문화를 바꾸세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문화요. 차별 없이.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도망가지 마세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퇴하고 도망가는 게 책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서 회사를 바꾸세요. 진수가 만들었던 그 회사로.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당신에 대한 재평가를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기회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당신이 진짜 변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어떻게 바꿀 건가요? 사장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1시간 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사장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먼저 인사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나 학벌, 재산을 보지 않겠습니다. 능력과 인성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존중과 배려에 대한 교육을요. 월 1회 필수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액주주 권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주총에서 누구든 발언할 수 있게, 어떤 무시도 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관을 개정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주식 매도를 중단하겠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전량 매도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김 비서님. 네, 회장님. 매도를 중단하세요. 중단이요? 네, 그리고 다시 사세요. 500만 주 매수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헐값입니다. 그게 더 좋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회사로 돌아가세요.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네.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네. 제가 정말 변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사장이 깊이 인사했어요.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진수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네 회사 다시 일으켜 세울게. 다음 날부터 매수가 시작됐습니다. 하한가에 묶여있던 주식들이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제 매수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시장이 반응했어요.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5%로,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0%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림테크 대주주 재매수 시작. 경영 정상화 신호? 투자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400만 주를 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매수세가 몰려들었어요. 대주주가 다시 사들이고 있어. 회사 살린다는 거야.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5%에서 10%로, 15%에서 20%로, 그리고 상한가를 찍었어요. 회사에선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장이 전 직원을 모았어요. 여러분,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서로를 봤어요. 대주주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사태였어요. 하지만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주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사를 바꾸라고요.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직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먼저 인사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사장이 답했어요. 외모, 학벌,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능력과 인성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월 1회 필수 교육도 시작합니다. 존중과 배려에 대한 교육이에요. 저도 함께 받겠습니다. 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직접 소액주주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과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3개월 후 대주주님께서 재평가하십니다. 그때까지, 아니 평생, 저는 이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사장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장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청소하는 분들께 인사했어요. 수고하십니다. 경비 아저씨와 악수했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식당 조리사분들께도 인사했어요. 맛있는 식사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나갔습니다. 월 1회 교육이 시작됐어요. 전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사장도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존중이란 무엇인가?
강사가 말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였어요. 사장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걸 실천합시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인사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면접에서 외모 평가가 사라졌어요. 학벌난도 없어졌습니다. 오직 능력과 인성만 봤어요. 새로 뽑힌 신입사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제 외모만 봤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서로 존중했습니다. 청소하는 분들께도 인사했어요. 경비 아저씨와도 대화했습니다. 식당 조리사분들께 감사했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바꿔나갔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퇴사했던 직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정말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협력사들도 돌아왔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거래 재개하겠습니다. 은행도 태도를 바꿨어요. 대출 연장 승인하겠습니다.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도 안정됐어요. 3달이 됐습니다. 저는 회사를 방문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갔습니다. 로비에 섰어요.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청소하는 분이 지나갔어요. 한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청소하는 분이 환하게 웃었어요. 경비실을 지나갔습니다. 다른 직원이 들어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제 경기 보셨어요? 봤지. 정말 좋았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으로 갔어요. 사장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평직원들과 함께요. 사장님도 줄 서세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사장이 웃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직원이에요. 사장과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유리문 밖에서 봤습니다. 사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번 분기 목표는 매출 회복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모든 직원이 행복한 회사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회사를 나왔어요. 다음 날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사장이 제 집에 왔어요. 이사진도 함께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다들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켜봤습니다. 네. 사장이 숨을 죽였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사 시스템이 바뀌었고, 직원 교육이 시작됐고, 소액주주 권리도 강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들이 웃고 있더군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눈물이 사장의 눈에 맺혔어요. 합격입니다. 회장님, 계속 이 길로 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사들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덧붙였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평생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주주총회 날이었어요. 저는 프라이드를 타고 갔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이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일반 주차장으로 안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으며 안내했어요.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소액주주들 사이에요. 회장님? 옆 사람이 놀랐어요. 주주님 반갑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주총이 시작됐어요. 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주 여러분, 지난 9개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대주주님을 모욕했고 회사를 위기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로 회사를 바꿨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매출이 회복됐습니다. 직원들이 돌아왔습니다. 협력사들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이 깊이 인사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네, 뒤쪽 주주님. 김재성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우레와 같았어요. 오늘 보니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계속 이렇게 멋진 사장님으로 남아주세요. 주식 1주를 가진 분도 1000만 주를 가진 분도 모두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박수가 터졌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소액주주들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사가 살아났어요. 아니, 더 좋아졌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제 3억? 이제 3억 5천이 됐어요. 젊은이도 왔습니다. 결혼 잘했어요. 약혼녀. 아니, 아내가 함께였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장이 뛰어왔어요. 회장님, 차를 멈췄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시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친구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 앞에 섰어요. 꽃을 놓았습니다. 진수야,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 회사 제대로 됐어. 이제 괜찮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어. 자네가 원했던 그 회사로 돌아갔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프라이드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림테크 9개월 만에 완전 회복. 업계 모범 사례로.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프라이드는 여전히 잘 달렸습니다.
25년 된 차였지만 저에겐 최고의 차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 기사가 대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응, 수고했네. 차고에 프라이드를 넣었어요. 옆에 롤스로이스가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프라이드를 다시 봤어요. 내일도 부탁한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친구도 저 별 중 하나겠죠. 잘 자게, 진수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구독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의 가정에 언제나 평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